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일단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이제 촬영해서 이제 발 모양, 그러니까 하여튼 걷기 테스트 해보면 발 모양을 통해서 이제 앞발, 뒷발인지 뭐 오른발이 앞발, 왼발이 앞발 뭐 이렇게 앞발, 뒷발인지 혹은 이 발 자세가 있잖아요.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 이렇게 발이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똑바로 있지 않죠. 보통 발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 끝이 더 벌어지든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왼쪽 끝이 더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옆구리 세기가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옆구리가 오른쪽이 세면 여기가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이 세면 오른쪽이 이렇게 되고 왼쪽이 세면 왼쪽이 이렇게 될 공산이 크다. 이게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으니까 걷기 테스트,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근데 걷기 테스트 할 때 좀 세밀하게 관찰해야 돼. 세밀하게 관찰하기도 뭐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보시기도 하시고, 혹은 주변에 어떤 다른 분이 있으면 다른 분한테 좀 확인해 달라라고 부탁을 좀 하셔도 되고요. 본인도 스스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혹은 누워 있을 때 편안하게 침대나 매트리스 위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고개를 들어서 발 모양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보지 않아도 오른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눕는다든가 왼발이 바깥쪽으로 눕는 경향이 있다라든가 하는 느낌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내도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하고 저도 느끼고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지시면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자, 앞발 뒷발 문제는 하여튼 개선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양쪽 다리, 양쪽 발이 다 앞발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주장한다기보다는 그쪽으로 어떤 좀 치우쳐 있다 생각이. 그러니까 양쪽 발이 다 앞발인데 한쪽 발은 더 앞발이고 한쪽 발은 덜 앞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먼저 개선해야 이렇게 더 앞발을 뒤로 이렇게 자꾸 당겨주면서 걷다 보면 이게 발이 맞을 때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왼발이 더 앞발에서 왼발을 자꾸 뒤로 당기고 걷다 보면 나중에 비슷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당기다 보면 왼발이 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오른발을 뒤로 쌀 당기기도 하고. 뭐 둘이 똑같으면 양발을 같이 뒤로 당기면서 양발을 같이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걷는 게 약간 예전에 말했던 뭐 축지법 걸음걸이가 되지 않느냐. 그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비슷할 때 그냥 왼발이 조금 앞으로 가 있을 때는 왼발은 조금 더 힘을 줘서 당기고 오른발은 살짝 당기는 듯한 느낌. 예전에는 뒷발이면 오른발을 앞꿈치를 누르고 앞으로 찼거든요. 앞꿈치를 누르고 앞으로 차. 그래도 뭐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양발이 다 앞발이라는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앞발을 뒤로 당기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 생각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점점 더 확실해져 가고 있는 단계다.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앞발 뒷발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기는 아는데 동영상은 들어봤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앞발 뒷발 문제는 워낙 얘기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또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기도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 발이 아까 벌어지는 문제 있잖아요.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발을 딱 이렇게 다리를 똑바로 세워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안짱다리처럼 뭐 쩍벌남처럼 이렇게 무릎을 벌리고 있고, 무릎은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 좋지 않아요. 계속 기형적으로 바뀌어가요. 안짱다리가 견고해지게 가니까 지하철을 타거나 뭐 하여튼 버스를 타거나 앉아있을 때에는 학생이 책상에 앉아있거나
뭐 회사원이 직장에 앉아 있거나 할 때는 다리를 똑바로 세우세요. 오히려 약간 안쪽으로 약간 힘을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 안쪽으로 힘을 좀 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다리를 쭉 벌리는 거, 무릎을 쭉 벌리는 거 좋지 않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죠? 심지어 누워 잘 때도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자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 하여튼 똑바로 자세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면 가끔 느껴보는데, 이제 다리가, 발이 벌어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할 때, 발이 이렇게 벌어질 때, 이게 거의 비슷할 때, 제가 최근에 느꼈던 부분은 계속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벌어짐의 정도. 앞발, 뒷발이 아니고, 양쪽으로 벌어짐의 정도가 거의 동일하다. 거의 동일하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조금씩 내가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오른쪽 옆구리가 약한 느낌이 좀 든다. 그래서 이제 왼발을 뒤로 자꾸 당겨보니까 그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동영상 찍고 거의 일주일이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중간에도 뭐, 많이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오른쪽 옆구리가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주중에 한두 번 했었어요. 수요일, 목요일쯤에. 그 비슷한 것 같은데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제자리에 서서 집에서 테스트를 거의 한 5차례 정도 해봤습니다. 5차례 해보니까 몇 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왼발이 조금 왼쪽으로, 왼발이 조금 왼쪽으로, 응? 이 왼발이 조금 왼쪽으로, 진짜 세밀하게 관찰 안 하면 이게 안 보일 정도예요. 왼발이 조금 왼쪽으로 가 있는 게 제 눈에 목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왼쪽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뭐 별 문제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별게 문제가 되겠나 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 조금 틀어진 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요즘 이상하게, 낮에는 모르겠는데, 잠자리가 한동안 또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뭐, 되게는 아니고, 좀 불편해지고 있다. 그전에는 잘 잤는데, 그 요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걸 개선하고 나니까 또 잠을 좀 잘 자는 편으로 상태로 들어갔는데, 왼쪽 발이 약간 벌어져 있는 게 어떤 때는 똑같아 나오고 어떤 때는 살짝 바깥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내 눈에 목격이 됐어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도중에 보니까 왼발이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돌았다가 탁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그런 느낌. 또 누워있을 때도 잘 느껴보고, 왼발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왼발이 이렇게 자꾸 눕는 약간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중요한 얘기니까, 이게 왠가 하면 지금 발이 벌어지는 정도는 옆구리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옆구리 테스트예요. 발이 벌어지는 거는 옆구리 테스트예요. 앞발, 뒷발은, 이거는 골반을 교정하는 과정인데, 앞발, 뒷발은. 이거 벌어지는 거는 옆구리가 어느 쪽이 세냐를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서 옆구리에 아무것도 차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왼쪽이 약간 센 것 같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뭐 벽에 기대갖고 이렇게 걷기 하는 거 있잖아요. 골반. 벽에 기대서 걷기 하는 것도 뭐 가끔가다 하기도 하고. 누워있을 때 좀 불편하면 오른쪽 옆구리에 물병을 이렇게 기대고 왼쪽 갈비뼈에. 오른쪽 옆구리에 물병 기대면 저는 왼쪽 갈비뼈에 꼭 물병을 동일하게 기대했습니다. 왼쪽 갈비뼈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기대고 오른쪽 골반뼈에 물병을 세워서 놓기도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집어 놓으면 더 세죠? 이게 왠가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피가 많이 가는 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맞춰야 돼요. 오른쪽 옆구리에 대면, 이것도 이제 오른쪽 옆구리가 세신 분들은 왼쪽 옆구리에 대야 되겠죠. 왼쪽 골반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왼쪽 골반에도 되고
왼쪽 갈비뼈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오른쪽이 세신 분들은. 근데 옆구리가 왼쪽이 세다. 옆구리가 왼쪽이 셀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골반에다가 오른쪽에다 이렇게 물병을 기대야 되고 왼쪽에는 갈비뼈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팔을 내리고 이렇게 자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래 했더니 희한하게 낮에는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다리 테스트에도 발 테스트에도 그래. 이거 뭐가 있는데 해서 이제 앞발 뒷발을 조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도 깔끔하지가 않는 거예요. 깔끔하지가 않아서 또 뭐가 있는 모양이다. 또 뭐가 있는 모양이다 해서 옆구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옆구리 테스트가 다른 게 옛날에는 뭐 옆구리를 밀어보고 더 가는 쪽이 뭐 세다. 가다가 이렇게 밀 때 이렇게 밀어볼 때 걸리면 그쪽이 좀 약하다. 뭐 쑥 들어가면 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때 당시는 그게 우리가 테스트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방법이었고, 지금은 양발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긴 거죠. 근데 작은 층인데 이게 그러면 내가 운동으로 해볼 수 있겠나 해서, 그전에도 이렇게 오른쪽 골반을 벽에 기대고 벽에 대고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벽에 이렇게 기대고 걷는 거, 이걸 뭐 화면 트림도 나오고 해서 좋았는데, 계속 하니까 또 왼쪽 창자가 가스가 빠지는 현상이 들어서 또 그것도 이제 그 좋은 도구예요. 그거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모래주머니를 차야 될 정도인가 아닌가를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옆구리에. 근데 내가 물병을 기대기도 하고, 누워 잘 때 물병을 기대 보기도 하고, 또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오른쪽 옆구리 골반을 대고 막 걸어 보기도 하는데 분명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데 좀 걷다 보면 또 약간 왼쪽으로 옆구리가 치우치는 경향이 살짝 느껴져요. 인지가 돼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오른쪽 옆구리를 자꾸 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몸이 뒤틀려 있을 때 비대칭이, 이제 옆구리에 비대칭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걷기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비대칭 요소가 발생했을 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치는 제가 느끼기에는 30g이에요. 30g. 30g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루 온종일 운동해도 30g을 이길까 말까, 이 정도예요. 30g.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이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30g만큼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루 종일 운동하고 다음날도 하루 종일 운동하고 다음날도 하루 종일 운동하고 이래야 30g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30g을 딱 차버리면 그냥 운동 안 하고도 30g만큼의 그냥 힘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중량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도구이기도 하고 엄청난 축복이기도 해요. 복스러운 일이에요. 다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30g 정도 되면 내가 운동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뭐 누워있을 때 물병 기대고 있고 이랬는데, 물병을 기대도 이게 조금 약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있던 모래주머니가 있어서 옆구리에 차는 게 있는데 80g짜리가 있어요. 80g짜리가. 그냥 모래주머니 아니고 250g짜리 모래주머니인데, 에코 모래주머니. 그 안에 보면 비닐 팩에다가 이 모래가 4개, 이게 4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3개를 빼버렸어요. 3개를 빼니까 1개만 남아있는 에코 모래주머니를 옆구리에 차보니까, 오른쪽 옆구리에 차보니까 좋은 거예요. 몸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그러면 나빴냐? 그러면 안 나빴어요. 낮 동안은 전혀 컨디션이 나쁘다라는 느낌을 못 가져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이때 뭔가 몸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불편한 컨디션은 나쁘냐? 또 그렇게도 얘기 못 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게 우리 병을 얘기할 때 진짜 아픈 사람은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요, 좀 건강한 사람은 좀 좋아져도 좋아졌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너무 이렇게 절대값으로 이렇게 측정하지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뭐 건강은 좋은 편이야. 그 절대로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 제 가족들, 친척들, 뭐 교회 다니는 뭐 형제들이나 이렇게 봐도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심지어 애기들, 학생들도 다 아프더라고. 소화도 안 되고 자주 체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탈모 있다 그러고 이제 나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 아파요. 근데 너 건강하냐 이러면 뭐 건강한 편이에요. 이렇게 답변해요. 진짜 건강한 거 맞습니까? 건강한 사람 제가 진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보면 뭐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아픈 사람들 많더라고요.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뭐 아픈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절대값으로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본인만 아는 겁니다. 본인만 하고 제가 느끼는 불편함은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불편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 아주 작은 불편함인데 이게 머리주머니를 딱 차니까 그 느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깔끔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낮 동안 그래도 컨디션이 좋은데 더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건데 근데 자 이거 제가 얘기를 한 게 뭐 제가 더 깔끔해졌으니까 저를 부러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딜레마에 빠졌던 게 전 모르지만 옆구리 차기 싫었거든요. 지금 80g 차고 있습니다. 80g 차고 있는데 편하니까 그냥 벗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리나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안 찼습니다. 그냥 손에 오른손 50, 왼손에 150이에요. 그리고 옆구리가 지금 오른쪽 옆구리에 80을 다시 찼습니다.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냥 찼으면 차니까 잠자리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밤에 잠잘 때. 근데 이걸 제가 안 찼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물병 갖고 이렇게 벽에 기대서 가서 걸어야 되고 제가 쓸데없는 의미 없는 에너지 낭비를 너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잘 찼다 싶은 거예요. 잘 찼다 싶은 거예요. 이 80은 운동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중량이에요. 이 80이라는 거는 운동으로 이겨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중량이에요. 80g. 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느낌이, 이게 어느 정도, 왼발이 조금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요 정도인데, 제가 느낌이, 제 머리맡에 있는 그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이걸 차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잠깐 기도를 하고, 딱 찼더니만, 이게 뭐 충분한 중량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운동과 요걸 차면, 약간 병행하면 되게 편하겠다 싶은 중량이에요. 이걸 하고 또 가끔씩 기둥이 기대서 이렇게 걷기도 해주고 또 일부러 골반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발의 각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시라는 겁니다. 앞발 뒷발에 대해서도 좀 민감해야 되는데 앞발 뒷발도 우리가 컨디션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춰야 돼요. 자꾸 한쪽이 앞으로 나가면 이거 컨디션이 금방 떨어져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아프신 분들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과 좀 좋아졌는 상황에서 또 나빠지는 것과 좋아지는 게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착각을 많이 했거든요. 좀 좋아졌을 때는 좀 나빠져도 나빠졌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적응돼서 가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밑에 끓는 냄비에, 아니, 끓는 냄비가 아니고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한 마리 넣어놓고 밑에 불을 피워놓으면 개구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냥 죽는데요. 삼켜서. 왜냐면 적응되면서 서서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거는 또 적응돼 있고 또 나빠질 때도 적응하면서 서서히 나빠지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 발 문제, 제가 진짜 목격이 안 될 정도였는데 이게 이게 발로 안 나타날 정도였는데 이게 80을 찼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저 오늘 동영상에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옆구리에 제일 많이 찼을 때가 하여튼 한 작년에는 거의 한 500도 차봤던 것 같아요. 500도 옆구리에. 오른쪽 옆구리에도 차보기도 하고 왼쪽 옆구리에도 차보기도 했는데 몇 년 전인가 한 750 그 정도까지도 차보기도 했었습니다. 750도 더 차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옆구리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또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팽창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자에 계신 저도 팽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팽창이 막 여러 군데 생겨갖고 막 여기 눌러도 아프고 저기 눌러도 아프고 막 자기가 팽창이 느껴지시는 분들 이렇게 댓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창자가 너덜너덜하다라고 뭐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팽창이라는 게 어떤 순방향적으로 이제 다리를 맞추고 옆구리를 맞추고 상체 운동을 순방향적으로 자꾸 돌리다 보면 팽창이 가끔씩 하나씩 이렇게 풀려나가요. 팽창이 꽉 잡혀 있다가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면 이 풀어진 곳, 갇혀있던 곳에 가스 압력이 풀어지면서 옆에 있던 다른 팽창 쪽으로 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그 창자 내부에, 장기 내부에 이 환경이 확 바뀌어요. 그 팽창이 이게 오른쪽에 있던 팽창 속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확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왼쪽 옆구리가 또 쏙 세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다리가 앞발 뒷발이 갑자기 아까까지 비슷했는데 갑자기 뭐 왼발이 앞으로 쑥 나간다든가 갑자기 왼발이 뒤로 빠진다든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창자 팽창이 저는 아주 복잡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막대풍선 형태의 긴 팽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른쪽 아랫배에는 이렇게 저 맹장을 잘라냈거든요. 그쪽에는 뭔가 팽창이 또 탁구공 같은 팽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랫배 쪽이 아프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지금은 잘 못 느끼는데 근데 지금 또 창자가 완벽한 상황은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창자가 개선될 때 가끔씩 뭔가 오른발이 뒤로 씩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러면 또 막 조정하면 갖다 놓으면 또 한동안 괜찮다가 또 어떤 때는 오른발이 앞으로 씩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왜요? 겨우 맞춰놨는데 또 맞춰놓으면 또 이렇게 막 창자가 움직이다가 또 팽창이 씩 풀어지거든요. 씩 풀어지면 또 다음 팽창과 합체가 돼요. 컴바인이 되는 거예요. 네? 합체가 되면 그 다음 팽창의 세력이 또 커진다고 커지면 그게 또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팽창이라는 게 계실이라는 게 계속 이런 식으로 풀려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뭐 부정적으로 보시라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게 순방향적으로 다리를 맞추고 옆구리를 맞추고 기립근을 맞추고 상체를 순방향적으로 돌려가면 팽창은 날이 가면 갈수록 풀려나가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연속이에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또 다리를 맞추고 또 옆구리를 맞추고 또 왼팔 운동하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들면서 머리 흔들면서 바람 불면서 기다리고
그죠? 좀 끈질겨야 되죠. 기도하시면서 끈질기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저는 좀 뭔가 모르게 이거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여 왔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의 말에 좀 믿음을 주고 따라왔던 분들이에요. 그죠? 저도 확신이 없었으면 이런 길을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확신을 주시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닐 수가 없는데, 이건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닌데, 뭐 그런 생각 계속, 이건 비대칭 문제가 맞는데, 이거 비대칭을 해결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게 맞고, 살이 찌고 컨디션도 올라가고 건강해지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여하튼 그러니까 팽창이 풀린 거, 저희 아내도 팽창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많이 풀렸어요. 제 아내도 뭐 수십 개가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풀렸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 풀렸다고 완전히 깔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건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죽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은 한 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 150년도 못 살아요. 그죠? 150년 못 삽니다. 깨끗해야 한 120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하여튼 팽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려나갑니다. 팽창이 풀릴 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또 알고 기억하고 계십시오. 팽창이 탁 풀리면 갑자기 왼쪽 옆구리가 세해질 수도 있고, 오른쪽 옆구리가 또 세해질 수도 있고, 팽창이 탁 풀리면 갑자기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팽창이 풀리면. 왜? 한 개 팽창이 풀려서 다음 팽창과 결합이 될 수도 있고, 한 개 팽창이 풀려서 그냥 촥 펼쳐져서 좋아질 수도, 컨디션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팽창이 풀리면서 컨디션이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만 바라지는 마세요. 이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때 명년현상, 또 2차 자각증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쁘다고 느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좋아지려고 명년현상적으로 이렇게 한기가 느껴진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머리에 또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앞발, 뒷발을 맞추고, 옆구리를 맞추고, 기립근도 이렇게 움직여보고, 기립근도 한쪽으로 안 돌아가도록 자꾸 가운데에 맞추고, 왼팔 운동도 꾸준하게 하고, 오른쪽 어깨도 자꾸 들어주고, 칙칙해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바람 불고, 최대한 이걸 맞추면, 한 달 뒤에 팽창이 1개가 풀릴 수도 있고 2개가 풀릴 수도 있고, 다음 달에 1개가 풀릴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달에 2개가 또 풀릴 수도 있고, 팽창이 풀리면 사람이 체력이 올라갑니다. 체력이 올라가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팽창이 많은 사람일수록 체력이 떨어져요. 오래 못 움직여요. 의지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의지력. 저도 의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자가 터질 때까지 제가 의지를 발동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결국 터져버리더라고요. 터지니까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의지적으로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탁 멈춰버려요. 하던 일도 멈춰버려요. 제가 죽고 나서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 건강 잃고서 뭘 해서 가치 있는 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일단 건강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 1순위 건강 두고, 두 번째 자기 목표 또 두고, 가정을 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죠? 자, 건강이 1순위인 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또 자기 몸을 헌신하는,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무조건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영상이 조금 길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잠깐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